그다음에 재판상 자백 그 자체는 아닌데 자백처럼 취급해주는 자백 간주, 의제 자백 이런 영역이 있네. 자백 간주, 의제 자백. 종래 용어는 의제, 자백으로 의지한다. 지금 자백 간주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150조 1항, 150조 3항,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변론 판결에서 등장하는 256조, 257조 이 부분서 나와. 그래서 자백으로 간주하는 거야. 무변론 판결에서 한번 나왔지. 답변서가 30일 이내 나오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요건 사실에 대해서 원래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답변서가 안 나와서 반박을 안 하니까 결국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침묵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안 해버리니까 반응을 안 보이니까 자백으로 해서 이쪽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걸로 돼서 이 요건 사실이 오케이 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돼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256조, 257조 무변론 판결에서 자백한 것으로 보아가 거기에 가서 보면 표현이 나와. 한번 읽어줘봐. 그 조문 그런 표현 나오는 거. 읽어봐봐. 257조에 가서. 30일간의 답변서가 안 나왔을 때 라고 했을 때 호분 표현 봐봐. 자백한 것으로 보아. 라는 표현이 아마 있을 거야. 읽어봐. 제257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의 원인이라는 건 이 원고가 하나하나 자기 청구를 뒷받침하는 그 원인을 읽어봐. 계속. 자백한 것으로 보아. 그제? 그 다음에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래 판결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뭐야? 필수적 변론이라고 해서 변론을 열어야지. 변론이란 뭐야? 양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심리로 판사가 직접 싸움 시켜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을 생략한다라는 거지. 변론 없이. 왜? 피고의 태도를 보고 나서 보았더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니까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자백간주야. 지금 앞에 게 왜 나오냐면 요 뒤에 뒷면 가서 보면 8-36이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온다는 거지. 자백간주라는 상황이. 판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 문구에 자백한 것으로 보아라는 게 나온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시 와서 8-34와 8-옆번호 35인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 그치? 침묵적인 태도지 다투지 아니할 때. 계속 앞에서 얘기지.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 뭐 조문을 만들 때 어떻게 취급하는 게 낫겠는가를 생각했는데 지금 하여튼 사회생활 같은 데서도 그냥 답변 안 넣는 게 더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 괜히 거기다가 반박하고 아니다라고 하다가 휩싸이면서 더 이상해지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렇다고 뭐 또 막 미리 뭐 완벽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막 그런 상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좀 이렇게 수그러들 때까지. 근데 지금 소송에서는 어떻게 돼? 가만히 있는 걸 인정한 것처럼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무변론 판결도 뭐야? 반응을 안 보이니까 자백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거지. 원고가 너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깎아보면 답변을 해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자백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거지. 그런 마찬가지 취지에서 침묵적으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 자백한 것으로 본다. 150조 1항이 있지. 다만 이 자백 간주는 정식의 재판상 자백과 효과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 정식의 재판상 자백은 함부로 취소 처리 안 된다고 그랬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한 것인데. 근데 이 자백 간주는 뭐야? 침묵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자백으로 재판상 자백처럼 공식적으로 취소 처리한다 이런 게 없이 침묵적인 태도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침묵적인 태도는 상대방한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였다가 지금 한마디 하는 게 다시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취소 철회 된 셈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8-34의 밑에 부분 보면 본래의 자백을 한 것과 달리 자백 간주는 상대방의 주장 당시에 즉시 다투지 않았더라도 언제까지 1심에서 변론 정결시 항소심까지 갔으면 항소심 변론 정결시까지 자기가 자백으로 갈 것에 대해서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이제 자백될 뻔한 것을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자백될 뻔한 걸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백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재판상 자백으로 되느냐, 자백 간주로 되느냐의 차이가 뭐 애초부터도 틀리지만 효과도 분명히 틀리다라는 거지. 효과도. 그 다음에 8-35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앞에는 뭐야? 출석했지만 거기서 반격을 안 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무변론 판결과 마찬가지로 뭐야? 마주보고 앉지는 않았는데 안 와버렸어. 안 왔어. 법정에 안 왔어. 변론기일에 안 왔어. 깎아먹고 따지려면 와서 따져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면 안 오더라도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 기일의 해태, 불출석 이런 걸 배웠지. 그지? 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을 배웠지. 이 경우 뭐냐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진술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148조에 하나 있었네. 뭐야? 이 사람이 서면 등을 제출했으면 원고 입장에서 본다면 소장, 피고 입장에서 보면 답변서, 그 밖에 그 뒤에 변론에 있어서의 준비 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해 놓고 안 왔다면 지금 우리가 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해 줘? 그 서면을 진술로 간주해 준다는 효과를 주고 있지. 148조 1학기 때 배운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서면을 냈으면 왜 진술 간주로 우리 1학기 때 다시 가서 본다면 뭐야? 뭔가 때문에 안 왔어. 그렇지만 서면은 제출했어. 그 서면 제출한 게 진술로 취급해 주겠다는 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0조 3항은 그런 서면조차도 안 내고 안 왔어. 다시 서면을 내고 안 왔으면 148조로 가. 진술로 간주해 줘. 그런데 지금 서면도 안 내고 안 왔으니까 이건 진짜 뭐냐, 무대뽀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진술 간주 같은 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150조 3항은 1항을 준용해, 자백 간주로 해서 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8-35를 보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세 가지 자백 간주에 1, 2, 3이 나오는데, 그지? 그 다음에 2의 불출석, 3의 답변서 부제출, 이런 경우에 유의할 것은, 이것은 사례형에도 많이 나오고 선택형에도 나와.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해, 자백 간주에. 왜 제외하는지는 조문에도 있어. 조문에도 있는데 150조 3항과 256조, 257조에 있는데, 조문을 안 보더라도 그냥 생각해봐. 왜 그렇게 조문을 배치했을까를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나한테 어떤 공격이 들어온 것을 내가 받고 나서 반격을 안 한 것에 대한 넓은 의미의 어떤 페널티적으로 이렇게 자백 간주가 되는 건데,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해온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송달 받은 것 중에 송달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게 공시송달이라고 그랬지. 최후적으로 주소를 찾지 못하고 해서 대법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공시하고서 송달됐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며칠 지나면 되지? 한번 송달하면 2주? 잠깐만, 법전 한번. 2주 맞아? 근데 외국은 다 틀릴 거야. 그럼 봐봐. 어? 일반적으로 국내는 2주 맞아? 2주 뒤에 그것도 주의할 건 있어. 주의해야 돼. 여러분 기록
보다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공시송달은 2주 뒤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2주도 안 기다리면서 이제 송달된 건데 첫 번째 서면의 공시송달만은 2주 뒤에 이제 송달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2주도 기다려주지도 않는데 외국 조문 없어? 외국에 6월? 2월 외국. 그렇지. 내가 그래서 헷갈려서 하는데 지금 일단 2주일 지나야 된다. 196조이랑. 그 다음에 외국은 2월이다. 뭐 이 기간이 꼭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중요하죠. 하여튼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 송달부터는 그냥 이제 송달되면서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데 기록을 여러분 보다 보면 그 이 소송 기록 앞에 송달된 것의 내역이 적히는데 쭉 보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하느냐 뭐 그런 것에서 이 기간 그런 것을 기록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나와.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는 2월이다가 왜 봤냐면 뭐 때문에냐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는데 어디서부터 지금 딜레이 되고 있냐면 뭔가 일본하고 이미 국내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는데 지금 막 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딜레이 시키냐면 송달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국가에 대한 소송이 또 있어. 근데 그걸 그럼 외교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외무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접수를 안 하면서 막 송달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젠가 오늘 뉴스에 공시송달했더라고. 일본 국가로 상대로 한 소송에 공시송달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게 2개월 지나면 이제 송달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송달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그 장면에 뉴스가 나오더라고. 2개월 뒤에 이제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2월 2주일. 이런 송달은 개시하고 물론 이제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소송되기 전부터 감지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소송이 시작되고 뭔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가 마지막 공시송달까지 됐는데 일단 공시송달이 뭐라는 개념인지는 알고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는데 결국 온라인에 그런 서류를 너한테 송달하려는데 지금 제대로 이게 직접 교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시해서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2주 기간 내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바로바로 송달된 것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알았다, 송달받았다, 공격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 또 어떻게 나름대로 반격을 한다? 이런 싸움에서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 기능을 못한다는 거지. 그치? 나의 민사법 기본, 민사절차법의 기본, 나의 절차법의 기본은 뭐다? 최고 이념이? 절차보장. 그러니까 송달, 공시송달은 그런 기능을 사실상 못하잖아. 절차보장이 물론 보장 안 한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해준 셈이지. 송달은 했으니까. 그럼 너 따질 거 있으면 따지라고는 해줬지. 근데 기능을 거의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격을 왜 안 했느냐라고 탓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시송달은 제외하는 걸 깔아놓은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조문에 나오는데 취지는 그렇게 이해해보면 그게 배제돼야 된다는 건 이해되고 시험에서는 선택형에서도 나오고 사례형에서도 나와. 왜? 사례형에서도 공시송달적으로 처리한 것을 주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시송달 됐을 때 상당히 주의해야 돼. 그래서 자백 간주까지 이해됐네. 자백 간주가 그런 상황이 나온다.